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추워질 때 생각나는 투자가 바로 배당주 투자입니다. 이 배당주 투자가 연말 매력적인 이유 첫 번째는요, 딱 하루만 투자해서 들고 있어도 이 배당 종목에 연간 무려 5% 이상의 배당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 매력은 연말이 되면 아무래도 이제 배당 성향이 높은 배당주에 대한 관심들, 즉 매수세가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주식 가격도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주식 가격이 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를 합산해 보면 이 연말 배당주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배당주, 즉 배당뿐만 아니라 원금이 상승하는 이 주가 상승까지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배당주 투자입니다. 상당히 매력적이죠. 관심을 가지면 좋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은행 금리가 어떻습니까? 1% 남짓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 예적금을 한다고 할 때 이 이자를 기대하면서 하는 사람은 없다. 대체로 맡길 때, 보관해 둘 때가 마땅치 않으니까 은행을 예적금을 이용한다. 이렇게 생각할 때 딱 하루만 가지고 있어도 무려 연 5% 이상의 배당 불러서 잘하면 원금, 즉 주가 상승까지 기대할 수 있는 이 배당주 투자는 연말 특히 12월 달에 상당히 매력적인 투자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이 배당주 투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 책 부자들의 습관 버티는 기술, 제 책 226페이지에 보면요, 226페이지 한국의 배당 기업들 이렇게 해서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배당주에 투자할 때 어떤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 그것이 첫 번째죠. 두 번째,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 그것은 이 다음에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건데, 뿐만 아니라 배당 종목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운 분들은 간접 투자, ETF 등등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다. 그런 내용들도 또 이 책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으니까 혹시 참고하실 분은, 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함께 참고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선은요, 이 배당주 투자를 생각할 때 그렇다면 당장 은행 예적금을 해지하고 배당주 투자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 방송을 듣는 분들 가운데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위험합니다. 받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은행 예적금은 어쨌거나 원금이 보장되는데, 이 배당주 투자는 바로 주식 투자이기 때문에 원금이 보장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주식 투자 경험이 없으시거나 또 주식 투자를 오래전에 했다, 또 이 변동성, 주가 변동성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가지시는 분들은 자칫하면 큰 걱정거리도 생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 투자에 좀 경험이 있는 분들이 하는 것이 좋다, 이 말씀 먼저 드리고, 그러나 대체로 보면 큰 악재가 없는 한 이 배당주에 대해서는 연말에 관심들이 많아지면서 오르는 경우가 많다.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주식 투자는 모르죠. 언제 어떤 악재가 생길지도 모르기 때문에 변동성도 상당히 크다. 이 점 어쨌든 잘 참고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관심 첫 번째, 어떤 종목이 배당을 많이 줄까? 배당을 하는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일까? 이것을 먼저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올 건데, 자, 배당은 기업의 이익을 회사 밖으로, 즉 주주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익이, 즉 실적이 안정적인 기업들이 배당 성향이 높습니다. 그 첫 번째 업종이 바로 은행들입니다. 금융업종. 이 금융업종들은 실적 변화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체로 안정적이죠. 그래서 배당도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한다. 지난 2019년 기준입니다. 한국의 시중은행들, 우리가 뭐 알고 있는 기업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뭐 등등입니다. 이 기업들이 다 배당을 했는데 KB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배당을 적게 했습니다. 다른 은행들에 비하면 짜게 한 거죠. 짜게 했다고 하는 그 KB국민은행의 시가 배당률이 무려 4.8%입니다. 거의 뭐 5% 가깝죠. 반대로 가장 배당을 많이 한 금융 기업 가운데 이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9년 기준 배당 수익률이 무려 7.2%나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가 은행이자 1%에 익숙했던 분들이라면 5%, 7%는 상당히 많은 연간 기준, 상당히 많은 수익률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배당 종목들에 대한 연말 매수세가 많아지면 이 원금도 주가도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잘하면 앞서 말씀드린 은행주 기준 5%, 7% 또 은행 종목에 따라서 이런 수익률 플러스 주가가 상승하는 수익률까지 기대할 수 있으니까 상당히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겠다. 이것이 바로 배당 투자의 매력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배당주 투자할 때 이것은 뭐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주식은 보통주와 우선주가 있는데 이 배당주는 보통주보다 우선주가 배당을 좀 많이 하는 경우도 있다. 또 반대로 주가는 우선주보다 보통주가 더 비싼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것도 같이 참고하셔서 어떤 배당 투자를 할 때 보통주에 할 것인지 또 우선주에 할 것인지도 잘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즉 내가 언제 이 배당 종목에 투자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라는 거죠. 즉 배당 기준 일자에 내가 주주가 되어 있어야 배당 받을 수 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12월 결산법인, 대체로 이제 은행들은 다 12월 결산이죠. 12월 결산 기준의 법인들 같은 경우에는 12월 31일 날까지 주주로 등재되어 있어야 배당 대상 주주가 되는데 12월 31일은 우리나라 정권 주식 거래가 노는 날입니다. 휴장. 그래서 12월 30일까지 주주로 등재되어 있어야 하는데 12월 30일까지 주주로 등재되려면 언제 사야 할까요? 바로 12월 28일 올해 기준입니다. 12월 28일까지 해당 종목에 투자를 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자, 이것은 꼭 12월 28일 날 투자를 해라라는 뜻이 아니라 오늘 해도 상관없고 내일 해도 상관없는데 최종적으로 아무리 늦어도 12월 28일까지는 투자를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주식 거래에는 3영업일 동안 정산을 합니다. 즉 28일 날 주식을 사면 실제 주주 명부에 등재되는 것은 3영업일 28, 29, 30 해서 30일 날 등재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12월 28일까지는 해당 종목에 투자를 해야 배당을 받을 대상자, 대상 주주가 된다. 이 점 꼭 참고하시고 그러면 언제 팔면 될까요? 언제 팔면 될까요?에 대한 질문 역시도 바로 이 3거래일 기준과 같이 연동이 되는데 자, 28일 날 사면 28, 29, 30일 3일, 3거래일 30일 날에 주주가 등재되니까 배당 대상자가 된다. 그러면 29일 날 그 하루가 지난 29일 날부터는 내가 팔아도 여전히 배당 대상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29일 날 팔면 3영업일, 즉 29일, 30일, 자 31일은 쉬고 휴장, 그 다음에 내년도까지, 내년 첫날까지, 영업일 첫날까지 주주로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배당 기준일인 12월 30일에는 나도 주주다. 즉 29일에 주식을 매도한 사람도 여전히 주주 명부에 12월 30일 기준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배당 대상자가 된다라는 거죠. 조금 복잡하게 생각되지만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메모하면서 다시 한번 복습하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과연 12월 28일 날까지 배당을 받기 위해서 샀는데 29일 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배당락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배당락이라고 하는 것은 떨어질 낙자입니다. 대체로 이 주식을 팔아도 되는, 배당을 받을 권리도 확보하고 주식을 팔아도 주주로 인정받는 날, 그것이 바로 배당락이 걸리는 날짜인데, 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8일까지는 사야 배당 기준이 되는데 29일부터는 팔아도 된다고 했죠. 파는 날 배당락이 걸립니다. 주식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죠. 왜 떨어질까요? 자, 생각해 보면 배당이라는 것은 회사의 돈을, 이익을 회사 밖으로 주주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즉 그만큼, 배당하는 만큼 회사 가치, 기업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기업 가치가 배당하는 것만큼 떨어졌으니까 주가도 그만큼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팔아도 주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날, 올해 같으면 12일, 29일, 그날 배당이 나가는 만큼 주식 가치가 떨어지는 배당락이 걸리는데, 일반적으로 주식이 조금 떨어집니다. 다 떨어지는 비율은 다 다릅니다. 반대로 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걸리는데,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배당을 기대하고 샀는데 28일까지 샀는데 안 팔고 29일에도 들고 있더니 배당 받는 비율보다 더 많이 떨어졌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배당락이 걸리고 배당락 불러서 또 기업에 다른 나쁜 소식들이 있어서 더 많이 떨어질 수도 있는 경우 있을 수 있다. 이 점 기억하시면, 내가 28일까지 주식을 가지고 있어서 배당을 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만약에 오늘, 내일 투자했는데 28일까지 배당 종목에 대한 매수세가 많이 몰리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이것이 내가 배당 목적으로 투자했는데 기대하는 배당 수익률보다 더 많이 주가 상승률이 크네 하는 경우에는 배당을 기대하지 말고 28일 날 팔아도 괜찮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즉 28일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종목들에 대한 수익률이 많이 기대 이상 배당 수익률보다 높다면 그때는 배당을 기대하지 않고 내가 팔아도 되겠다. 자,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요. 반대로 주가 상승률이 배당 수익률보다 좀 적게 오르거나 심지어 또 하락까지 했다면 그때는 배당을 받고 파는 것이 좋을 수 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때는 29일 날 배당락이 걸리지만 그때 29일 날 파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그 또한 28일까지 주가가 떨어졌다. 근데 29일 날에는 배당락 걸리면서 더 떨어질 수 있으므로 그것 또한 잘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당주 투자를 총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원금 보장 있다 없다? 없습니다. 원금 보장은 없기 때문에 이거 주식 투자다. 그래서 투자 변동성에 좀 익숙한 분들이 하셔야 한다. 근데 그 점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요, 종목 선택하기도 애매하고 오를까 내릴까도 많이 걱정이 된다 하는데, 또 은행 이자는 너무 또 만족하지 못하겠다, 배당에 관심을 가지고 싶은데 주식 투자는 좀 그렇다 하시는 분들, 간접 투자, 어중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배당주를 중심으로 모아놓은 배당주 ETF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은행 ETF는 은행들이 대체로 배당들을 많이 하니까 은행 ETF 자체가 배당 ETF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말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배당을 받으려면 언제 투자해야 한다고요? 오늘 내일도 투자할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아무리 늦어도 12월 28일 달력 보면 12월 28일이 월요일입니다. 12월 28일 월요일까지는
매수해야 하고 언제 팔 수 있다고요? 그날 사도 12월 28일 투자해도 바로 그 뒷날 12월 29일부터는 매도할 수 있다. 이 점도 기억하신다면 잘하면 딱 하루 투자로 은행이자보다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배당주 투자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배당주 투자에 대해서 여러 말씀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습니까? 간단한 문의는 전화 02-536-0153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돈 파는 가게 머니 슈퍼마켓에서 1대1 채팅창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